51분 오케이. 51분 만에 끝내야겠다. 51분 만에 끝내야 돼. 22년 6월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앞에 거 근데 42번까지 길었지. 이거 다 짧잖아, 그치? 자, 20번부터 볼게요. 20번부터는 대입학 문제였는데, 자, 이 지문은 일단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예요. 문장 수도 너무 짧고요. 이미 대입학이 나왔고, 그나마 나오기에는 어법이 있는데, 어법조차 1, 2, 3, 4, 5. 한 문장에 하나씩 낸다고 치면, 뭐, 분수, to be, productive. 내면 어법 아니면 안 나온다. 근데 아닐 가능성에 거의를 겁니다. 자, 해석도 하지 않겠습니다. 회의 시간이요. 생산적이지 않다고요? 일부? 아니요. 완전 생산적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준비하라고요. 너나 하세요. 그래서 그거고 to be productive. 자, 과감하게 갑시다. 안 나오겠습니다. 왼 지우세요. 공부하신 분은 하셨고 지금 공부 안 했는데 할 거 많은 사람 하지 마십시오. 21번 가겠습니다. 21번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유리컵에 비유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기니까 볼게요. 한 심리학 교수님이 유리컵 하나를 들고 수업 시간에 스트레스 관리 원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리컵이 얼마나 무겁게요? 학생들이 저마다 다른 답변을 했는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유리잔의 절대적인 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누가 그 변형 문제 풀다가 카운트의 단어를 물어봤는데요. 카운트는 매터와 같이 중요하다는 동사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오래 내가 그 유리잔을 들고 있는지에 달려 있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유리잔을 1분만 들고 있다면 그것은 꽤 가벼울 거예요. 저를 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이 가벼운 유리잔이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그것은 제 팔에 심각한 통증을 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저를 어쩔 수 없이 유리잔을 바닥에 내려놓게 만들 겁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유리잔의 무게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절대적이에요.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더 오래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기간에 비례해서 대비열 그것은 저에게 무겁게 느껴질 뿐이랍니다. 이 말을 듣고 학생 전체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의 표시를 했을 때 선생님은 계속해서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삶에 있어서 이 유리잔과 같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제의 스트레스를 아직까지 들고 느끼고 있다면 그 유리잔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입니다. 즉 스트레스를 내버려둬야 할 때입니다. 자, 이건 대입학 마지막 문제가 대입학이었죠. 이미 주작 속성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주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글의 유기적인 관계 흐름을 볼까요? 흐름은 쉽죠 사실. 이거 순서로 나오면 너무 쉬울 거예요. 순서도 빼겠습니다. 너무 교과서스럽지 않습니까? 순서 너무 쉬워서 출제 예상에선 뺄 거고요. 문제, 어법문제. 그나마 의미 있는 건 두 문장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이 두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오래 들고 있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주제문이자 빈칸추론 괜찮고요. 두 번째는 더 플러스 비교급. 우리 시험 범위 더 플러스 비교급이 제법 많이 나오긴 하죠. 제법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합시다. 요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나머지 다 버리고 두 문장만 기억하는 걸로 갈게요. 자, 22번입니다. 22번은 감정, 당신이 느끼는 거 물론 중요하지. 그런데 감정 가지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는 없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오류가 될 수 있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집중받아, 관심받아 마땅한 거 맞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에게 분명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그 감정들이라고 하는 건 때때로는요. 신뢰할 수 없을 수 있고요. 부정확하고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답니다. 경계하라고요. 당신은 특정한 방식으로 어떤 감정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분노, 슬픔, 행복 확실하게 느꼈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확실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사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슬픔이라는 확실한 감정을 느꼈고요. 그 감정을 토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내 친구 나한테 화났네? 근데 사실은 그 친구는 그냥 그 친구 나름대로 하루 일진이 안 좋았을 뿐이거든요. 그것을 반영할 뿐인데 당신은 당신의 확실한 감정이라는 이유로 나한테 화가 났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요, 당신은 우울하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는 이유로 아, 나 오늘 인터뷰 되게 못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터뷰 잘 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당신의 감정들은요, 당신을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면 사실되는 뒷받침되지 않는, 즉 사실이 아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까지였고, 자, 첫 번째 문장, 끝에 문장, 이게 다 키워드가 이모션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A, B에 들어갈 공통빈칸으로 개평이 예전에 공통빈칸이라는 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수능형은 아닌데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필링스가 되든 이모션스가 되든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 건데요. 본문에 있는 단어 가지고 쓰세요. 그럼 뭘 써야 돼요? feelings를 써야겠죠. 여기는 feel을 활용해서 feelings를 써야겠습니다. emotion은 따로 없으니까요. 근데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죠. 가볍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없고요. to think it is not separate. 자, 요 마지막 문장 있지, 얘기들아. 이거 통함기 하자. 이거 어법상으로도 괜찮아요. misread into thinking that are not supported. 수동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통함기도 괜찮을 것 같아. 통함기 하십시오. Your feelings can misread you to think. 그렇게만 해주세요. 공통빈칸이랑 마지막 거 통함기입니다. 다음 갈게요. 잠깐만요. 어휘. 내가 어휘를 아니야. 어휘 없어. 23번입니다. 23번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탐구 속에 자연스럽게 수학을 습득하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매일 아이들은요, 탐험하고 구축해요. 바로 사물들과의 사이의 관계를 말이죠. 자주 이런 관계들은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이나 얼마나 많은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존재하는 거에 대한. 따라서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세기 시작해요. 쿠키 하나, 신발 2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아이들은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게 더 많지? 어떤 게 더 적지? 충분할까 등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많아야지 적당할까? 나 5개 있는데 1개 더 필요하네. 따위의 것을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경우의 수는 뭐였습니까? 세고 비교하고 계산하는 거였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바로 양이라는 것의 개념을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은요, 수학적인 개념을 스스로 드러내고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아까 말했듯이 학교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요. 예를 들면 얼마나 크래커를 많이 가져가야 되지? 간식 시간에 또는 조개 쌓기 할 때 어떻게 분류하지와 같은 이런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이에요. 전체합니다.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 문장 삽입이 너무 좋은데 순서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잡아드렸지만 순서보다는 문장 삽입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거? 예. In all of these instances. 그러면 이 all these instances 이게 가리키는 게 위에 나올 거 다 나온 거잖아요. count, compare, calculate. 그래서 이 위치에 문장 삽입 정도만 기억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는 여기 빈칸 추론 이거 말고 수학적 개념을 드러내고 조사한다. 얼마나 많이 한다. 수학적 개념을 드러낸다. experiences. 일상적인 daily life. 네, 빈칸 기억은 하라고 하겠지만 출제율은 낮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지문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삽하고 빈칸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은 쉬우니까.
24번 보겠습니다. 24번은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알고리즘,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숙이 이제 뿌리 박혀서 없으면 큰일 나는 존재였죠. 오직 1세대, 2세대만 해도요, 누군가에게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요, 그건 사람들 머릿속에서 멍하니 블랭크, 뭔 말이야? 의문을 표시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알고리즘은 어때요? 우리 문명화된 생활 모든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리즘들은 일상생활에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알고리즘들은 단지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집, 그리고 가전제품, 장난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행도 거대한 알고리즘의 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고 있거든요. 알고리즘은 또한 비행편을 일정을 짜기도 하고요. 비행기 운전도 해요. 알고리즘은 또 공장도 운영하고 상품 거래도 하며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모든 알고리즘들이 갑자기 작동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세상 종말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했던 이 지문은 어법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건 다 까먹어도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얘만 기억하세요. 얘가 어법 문제가 나온다면 정답 자리가 될 거예요. 스탑 ing는 스탑 투 부정사는 늘 말씀드립니다. 중요하다고요. 여기 스탑 투 워크 하면 안 됩니다. 스탑 투 워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작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선 작동을 하지 않았을 때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스탑 워킹이라고 써야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입니다. 다른 데는 어법적인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거 하나 빼면 끝. 다음 가겠습니다. 29번. 자, 이 내용은요,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얘는 어법 문제였단 말이야, 원래. 주제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이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패러독스나 아이러니입니다. 이거 뭐예요? 역설, 모순이란 뜻이죠. 이 글이 왜 역설의 모순입니까? 대략적으로 미리 말해보자면, 시대는 바야흐로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던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정보화 혁명, 알고리즘,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예요. 추상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세상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패드로 글을 쓰고 전자로 글을 쓰지. 그러면 내용이 바이트로 저장되니까 종이랑 연필은 필요 없잖아.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근데 오히려 종이와 펜과 이런 것의 소모가 어떻다고 더 커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적어지는 게 많은데 커지고 있으니까 이건 모순이 맞지.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쓰자면 이걸 활용해서요. 어디 갔어? 기술적 진보의 역설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기술적 진보의 역설. 이 글의 주제는 제가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주제 형태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의 주제는 기술적 진보의 역설이라고 해서 The Technological Advances 앞에다가 The Irony 또는 Paradox of Technological 이렇게 나와요. 이 글을 만약에 이 글의 주제를 알맞은 것을 했는데 선택지에 아이러니 패러독스 있다 그러면 걔가 무조건 정답이 될 겁니다. 무조건 정답이 될 거라서 이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지문은 여러분 거의 똑같은 형태로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 모의고사로 등장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찾아볼까? 학교 선생님이 이걸 인지하고 있다면 그 글이 원래 빈칸처럼 지문이거든요. 마지막 문장이 이것과 의미는 같지만 되게 어렵게 적혀 있어요. 그 기술적 우리의 잠깐만 제가 찾아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직보시행 안 해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는 주제로 나올 가능성 가장 크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두 번, 안 읽었잖아 아직 읽어야죠. 뭐에도 불구하고 모든 최첨단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이는데 당연히 아이패드 나왔어 그럼 종이 쓸 거야 안 쓸 거야? 종이 사용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최첨단 장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적 자원의 사용은 거의 2배로 늘어나고 있다. 이상해. 그렇게 우리는 지금 엄청 종이를 많이 쓰고 있다. 이상해. 종이는
점점 더 많이 쓰고 있는 유일한 자원이 아니래. 그럼 지금부터 다른 것도 나와야 돼? 이렇게 기술적 발전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었니? 자원 덜 쓸 거야, 물질 잔여 덜 쓸 거야, 덜 쓸 거야 이런 말을 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때? 그 기술적 이거 다 여러분 다 물어봤었죠? 이게 이거였죠. 기술적 발전들은요.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 사실 더 많은 물질 자원을 사용하게 만들었었대요. 그렇게 우리를 의존하게 만들었대요. 아하, 이거 제가 첫 번째는 주제 문제예요. 두 번째는 어휘를 잡아드렸었죠. 어휘 안 잡아줬네. 이거 29번이잖아. 왜 이걸 어휘를 안 잡아줬니, 상준아? 이거 어휘 문제 매우 괜찮아요. 제가 어휘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1, 2, 3, 4, 5번. 자, 첫 번째는 얘였습니다. 여러분, D9. 이 자리가 첫 번째 1번이에요. 어휘 문제 나오면 밑줄 어휘에서. 자, 이건 거부하는 게 맞아요. 왜? 뒤에 두 배가 되었다는 말에 역접으로 걸려 있으니까 여기는 거부했다는 말이 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자리요. 기술적 발전은요. 우리한테 야 이제부터는 물질 별로 안 쓸 거야 라고 해서 퓨어하기로 했잖아. 그치? 이 자리 여기 2번 자리가 되고요. 잠깐 이게 2번 할까? 여기서 여기도 2번 해야 되는데 자, 이 2번의 단서는요. 요게 단서란 말이에요. 뭘? 얘랑 얘 둘 중에 하나가 2번이 될 겁니다. 얘도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몰이 2번이거나 밑에 있는 퓨어가 2번이거나요. 공통 2번 잡아놓을게요. 그리고 3번이 이제 해석하면서 갈게. 제가 보기엔 이거 만약 어휘 문제로 나오면 이 자리가 저는 가장 좋아 보여요. 디펜던트요. 이 자리 뭘로 바꿔 나올 거예요? 인디펜던트로 바꿔 나올 거거든요. 디펜던트는 의존하는 거죠. 지금 이 글은요. 이 기술이 발전해도 기존 물질 자원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갑자기 독립했다 그러면 물질 자원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기술적 진보들은 역사적으로 더 많은 물질적 사용을 야기했고 그렇게 우리는 더 많은 천연 자원이 물질 자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의존하게 되었다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현재 훨씬 더 많은 물질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요. 우리는 27배나 더 많은 이런 산업 물질들을 씁니다. 광물들도 다양한 거 쓰죠. 우리가 1세기 전에 썼던 것보다요. 얘는 여기 유주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대동사였고 우리는 또한 각각의 개인들 더 많은 자원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은 다 뭐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최첨단으로 발달한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했어요. 자, 어휘를 지금 찝어서 보니까 원래 게 기억이 안 나는데 뒤쪽에 걸릴 게 없네요. 이쪽이 다 몰로 너무 단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수위를 낮출게요. 어휘 문제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하지만 만약 어휘 문제가 나온다면 디펜던트만 기억하십시오. 디펜던트만 기억해놔. 알겠지? 우리가 자원에 더 많이 의존한다. 인디펜던트 아니고 디펜던트 하나만 기억하자. 위에 1, 2번 다 지워. 1, 2번 다 지우고 얘만 기억해. 하지만 이 지문은 무조건 주제 문제로 나올 거야. 아이론이나 패러독스를 기억해라. 아니면 기술 발전 양면성, 기술 발전 양면성인가? 기술 발전의 양면성 그럼 좀 어색하지. 그리고 어법은 없어 보이고 마지막 빈칸 추론은 완전히 삭제. 이 빈칸 추론에 대한 단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뭐 때문인지 이게 사라지면 이게 놔둬줘야 주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주제 지우세요. 주제 말고 주제 큰일 나요. 빈칸 지우세요. 빈칸 지우시고 자, 순서 다시 볼게. 순서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 글은 순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순서, 문장, 삽입은 다 살아 있어요. 어휘를 지우고 됐다. 주제, 문장, 삽입, 순서만 기억합시다. 주제, 문장, 삽입, 순서. 30번 갈게요. 자, 이게 원래 어휘 문제였던 녀석.
뭔 내용이었나요? 남과 비교하는 삶 말고요. 내가 누구인지 나가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선택의 통제권을 바로잡아서 행복한 삶 살아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당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깊은 어느 곳에 뭔가 잘못된 없는 것 같,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허락했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도록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압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영향을 받아요. 그걸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우리가 내 삶의 소유권을 잃어가고 있어 라는 걸 채 깨닫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결국 뭐 해버립니까? 다른 사람 부럽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푸른 숲만 보인다는 겁니다. 더 푸른 풀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글은 얘가 100%라고 전 보입니다. 얘가 100%예요. 제가 의미추론 찝어준 게 이거랑 또 뭐 있었죠? 한 2개, 3개, 역시 2개, 3개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것은 결국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삶의 삶이 훨씬 더 우리 것보다 나아진다도 되고요. 제가 이걸 뭘로도 바꿔 써줬냐면 하나 더 쓸게요. 부러워하는 거니까 envy란 말이 나올 수 있겠죠. envy가 나오고요. 이 envy the life of those who are seemingly MB가 위에 있었군요. MB가 위에 있었네요. MB가 있는데 왜 적어졌지? 내 머리를 어디 적어졌더라? We envy the life. Those who are seemingly successful. We envy, get to envy. 아니에요. 이거 취소할게요. 여러분. 미안. 지워. 없던 걸로 해. 그냥 위에 게 나아요. 다른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보다 더 나아 보인다. 요것만 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to regain this passion,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기 위해선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아 가야 됩니다. 당신 외에 아무도 당신의 삶의 방식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통제권을 찾아갈까요? 자, 기대를 없애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당신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보이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 받아들이게 될 때 다른 사람의 기대가 들어올 내 삶의 공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이 질문은 마지막 빈칸 지울게요. 빈칸 지우고요. 의미추론은 가져갈 거고요. 얘는 그냥 주제 문제가 적절해 보입니다. 주제 문제가 적절해 보여요. 자, 제목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삶의 통제권을 되찾아라 인 거죠. 또는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정도가 될 겁니다. 쉬운 지문으로 나올 거예요. 안 나오거나 나온다면 대입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법도 enough, ending, deceiving, missing 전부 ing 형태의 정답 추론이라 쉬워요. 이렇게 되면 애들이 다 ing네. 어법 지울게요. 순서도 지웁니다. 순서도 지우고요. 빈칸도 제가 지우라고 했고요. 의미추론이랑 제목만 가겠습니다. 의미추론이랑 제목만 보세요. 자, 31번으로 갑니다. 빈칸 추론이었습니다. 작년에 직면되었던 큰 문제 중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혁신을 계속 일으켜야 돼. 그런데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완전히 가상에서 일하게 되었어.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상 디지털 환경에서 일한다고 해서 이게
창의력이나 혁신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래. 그래서 이게 이 글의 주제죠. 왜 그러면 가상 공간이 창의성을 오히려 고취시키냐? 그 제한성 때문이래요. 지금부터 제한적인 얘기를 끝까지 해갈 거예요. 어디까지? 마지막 문장 전까지. 여기까지 전부 뭐? 주문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죠. 대략 빠르게 볼게요. 제한된 환경 내에서 일하면요, 우리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준답니다. 전반적으로 가상 환경은요, 어떤 식이냐면 제약이 더 많아요. 소통이나 협력에 있어서 말이죠. 면대면 환경보다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버튼을 누르면요, 이 가상회의 호스트, 주최자가 사람들의 소모둠의 크기를 통제할 수 있고 또 시간 제한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시 제약을 받고 있고요. 게다가 어깨 아래로 보이는 이 비언적인 의사소통마저도 감소합니다. 제약이 있고요. 좌석 배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약이 있고요. 시각적인 접근도 내 모니터가 작으면 잘 안 보여요.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런 제약이 오히려 참가자들이 그들의 평상시의 사고방식을 뛰어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렇게 창의력을 증대시킨대요. 이유가 안 나왔어요. 이 글은 이유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글이 쓰레기예요. 맞죠? 이 이유를 누가 심리학가가 분석을 했거나 어쨌거나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유도 없이 글을 쓰다 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참 그지 같다. 이 그지 같은 글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어쨌든 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왠지 모르겠으나 제목은 나올 수가 있겠죠. 제목은 나올 수 있고요. 원래 제가 어휘를 잡아드렸어요. 어휘는 연결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연결은 안 나올 거고요. 어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까지 계속 제약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제약인데 창의성은 좋아.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거의 이선다형입니다. 제목만 가져갈게요. 제목만 가져갑니다. 다음 32번 가겠습니다. 자, 기펜제가 나왔네요, 드디어. 자,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어때요?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가 가격이 떨어질 때는 올라가고 수요가 떨어질 때는 가격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역함수죠. 리버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펑션이 함수 또는 비례관계라는 뜻이에요. 기펜제라는 상품은요, 사실 되게 특이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요, 이게 왜 뜨냐? 이거 꺼놔도 뜨더라. 기펜제라고 하는 특이한 상품은 바로 전통적인 수요 법칙에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더 싼 제품으로 바꾸는 대신에 이 소비자들은요, 기펜제를 더 사게 돼요. 언제? 가격이 증가할 때. 그 정비례였죠. 그리고 기펜제를 덜 사요. 가격이 떨어지면요. 예를 들면 중국 쌀이 기펜제인데요. 왜냐하면 중국 쌀이 가격이 떨어지면 덜 산대요. 그럼 이유가 뭐냐? 이게 궁금했죠. 이렇게 이유를 써줘야지 그나마 그리지. 아까 이유도 안 써줘. 그치? 왜 그러냐면 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래 생각해봐. 중국 사람들 어쨌든 한식권이잖아. 그러면 원래 밥 먹을 때 밥 한 그릇이랑 고기 200g을 먹는다고 쳐봐. 너무 많이 먹나? 한 100g만 먹어. 100g 먹어. 고기 맛있잖아. 근데 비싸니까 많이 못 먹어. 근데 쌀 가격이 떨어졌어. 그때 사람들이 돈이 남아. 다른 유형의 제품을 살 돈이 남아. 그러니까 원래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밥 한 그릇 먹고 고기를 살 수 있었다? 근데 밥 한 그릇이 500원이고 고기는 500원이야, 100원이야? 1000원 해야 되죠. 아, 그럼 너무 비싸다. 500원 할까? 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그럼 안 되나? 200원, 500원, 500원. 근데 쌀 가격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래도 밥 한 그릇은 살 수 있어, 그치? 밥 한 그릇은 살 수 있어. 그게 250원이야? 그러니까, 고기는 이제 얼마 살 수 있어? 150g을 살 수 있게 된 거야. 더 사는 거 맞죠? 아, 이걸 굳이 내가 해야 되니, 그런데? 하여튼 원래는 밥 많이 먹고 고기 덜 먹었는데 밥이 싸니까 그만큼 고기 더 사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이씨, 오늘은 기분이다. 밥 말고 고기만 먹어야지. 고기만 먹고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식단이 바뀌는 거예요. 소비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쌀을 덜 먹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다시 쌀 가격이 증가하면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겠다 싶어서 다시 밥을 주식으로 더 많이 사게 되니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대략 다 이해는 하셨죠? 이해 안 가신 분이가 아직 기펜제. 이해 다 했지? 깊이는 몰라도 일단 그 관계는 알고 계시죠? 자, 이걸 제가 전통적으로 어휘 문제라고 드렸는데
이 문제가 크리스 그래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낫기라는 이유에서 어휘를 낼 수 있긴 하겠습니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근데 제가 어디 하나를 찝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말이라서. fal이고 less고 more이고 rise 이 차이만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랑 instead of는 안 나올 거고 on the other hand, therefore. 자, 이건 좀 변칙적인데요, 여러분. 연결어 문제가 짝짓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괜찮아요. A가 instead of가 사실은 연결은 아니고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에는 전치사 자리가 오고 B에는 전통적인 접속부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짝맞추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십시오. 이거 두 개 짝맞추기인데 단 여기 instead of 대신에 뭐도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뭐 대신에 뭐 있어요, 전치사? rather than 있죠, rather than.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줘. instead of 대신에 rather than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자리는 on the other hand니까 on the contrary 같은 거 나올 수 있겠죠. on the contrary. on the contrary. 이것도 뭐 적어드릴까요? 또는 그냥 쉬운 거 in contrast 뭐 대조적으로 이것도 나올 수 있었죠. 이 질문은 연결어가 변칙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연결어 변칙이랑 어휘하고 어휘 기억했다면 사실 내용일치 다 했다는 얘기인데 내용일치 아니야, 내용일치 됐어요. 그래서 연결어 어휘 제목도 뺍니다. 제목 빼고요. 세부 내용도 뺄게요. 이렇게 두 개. 어휘랑 연결어. 33번 가겠습니다. 33번은요. 천성, 금수저, 지능적 천성을 후천적 학습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죠. 자, 1992년에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진들이 이 두 마리의 쥐, 두 집단의 쥐를 봤어요. 근데 쥐한테 장난을 쳐놓은 게 한 집단의 쥐는요. 지능적으로 우월하도록 만들어졌답니다. 방법이 뇌에 있는 이 글루타민 수용체라고 하는 유전자를 좀 건드려 놨어요. 글루타민이 뭐냐면 학습 능력에 되게 필요한 뇌화학 물질이라고 합니다. 반대 그룹은요, 유전적으로 반대로 조종이 되었는데 지적으로 열등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방법은 동일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똑똑한 쥐는 일반적인 우리에서 길러졌고요. 반면에 그 열등하게 조작되었던 쥐는요, 큰 우리에다가 장난감도 넣고 운동기구도 넣고 많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과 함께 길러졌대요. 그렇게 연구가 끝날 쯤에 비록 지적으로 열등했던 쥐가 유전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었지만 그 쥐들은 유전적으로 우월했던 쥐들만큼이나 잘 어떤 것들을 수용할 수, 지적인 과제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승리가 아닐 수 없죠. 양육이, 후천적 환경이, 교육이 천성에 대해 승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전자는요, 그렇게 당신 주변에 있는 것, 즉 당신의 양육 환경, 성장 환경에 따라서 발현되기도 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열등한 것이 계속 열등하거나 우월한 것이 계속 우월할 수도 있고 우월 off, 상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월했지만 열등할 수도 있는 거고 열등했지만 우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양육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양육 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trouble. 얘도 마찬가지 만때 끝에 문장에 의미 추론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높고요. 자, 이거 밑에 적혀 있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의미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유전자는 후천적 학습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다. 상쇄될 수 있다.
overwhelmed, overwhelmed, overwhelmed. over 압도당할 수, 압도당할 수 있다. nature comes. 잠깐 쓰지 마. handicap, disability 다 나왔지 저기. disability. 압도당할 수 있다. 많이 드신다. 자, 적어볼래요? 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innate는 전부 다 선천적인이라는 뜻이죠. nature에 비슷한 거예요. 선천적인 지적 장애는 보완될 수 있다. 자, 그래서 rearing, nurturing 같은 겁니다. 양육 환경이거든요.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문장 삽입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매우 괜찮아요. 자,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열등했던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만큼 우월한 애들만큼 잘했다라고 하는 그거 받는 거죠. 뭐 이해하면 금방 쉬운 거예요. 이해하면 뻔한 거예요. 근데 막상 내면 의식하지 않으면 못 풀 수 있습니다. 문장 삽입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의미 추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 제목도 괜찮아요. 제목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순서는 됐고 자, 일로 와서 제목, 문장 삽입 순서 다 해줬네요. 양육 환경이 선선을 극복할 수 있다. 요약문은 양육 환경이 왔는데 양육 환경. 요약문도 뭐 이렇게 생긴 게 요약문입니다. 나오면 A 자리가 이제 널처링 리어링이 될 거예요. 이쪽이고 오버컴이 B가 될 거예요. 다음 사진 4번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지금 당장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로 열거도 나옵니다.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고 열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팀들인데요. 바로 그 해안가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뭘 물어봤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마을 사람들은 저희는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어떤 마을은 저희는 계획도 세워놨어요 라고 말을 하더래. 하지만 마을은 드물었대. 어떤 마을은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마을은 드물었다. 한 이유가 있었어.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일반적인 믿음이야. 바로 그것이 일반적인 믿음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일단은 시간상으로 공간상으로 기후변화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수십 년 동안 이 기후변화는 언제나 예측의 형태였대. 지금이 아니라 예측,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을 할 때 늘 미래 시제를 썼던 게 문제야. future tense, 미래 시제를 썼어. 그렇게 미래 시제를 자꾸 쓰다 보니까 this, 이 미래 시제로 말을 하던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미래 시제로 기후변화를 논하고 있어. 비록 우린 다 알고 있지. 기후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걸 말이야. 이게 바로 뭐야? 기후변화 문제가 시간상으로 멀리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였고, 두 번째, 공간상으로 먼 이유는 밑에 나오죠. 과학자가 또한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냐면 그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런데 이 지역들은, 자, 이게 두 번째죠. 콤마 뒤에 위치도 되고 대도 되는 거. 이 지역들은 for 전명구는 절대 주어가 될 수 없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물리적으로 너무 먼, 디스턴트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역시 기후변화가 공간상으로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제목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가 나왔죠. 제목 괜찮고요. 그리고 시가 나왔고 스페셜 텐스, 퓨처 텐스. 자, 이건 문장 삽입이 나온다면 되게 쉽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두 문장 중에 하나 나올 텐데 퓨처 텐스가 나왔고 습관이 되어서 여전히 퓨처 텐스를 쓴다라고 돼 있으니까 어렵진 않겠죠. 어렵지 않은 문장 삽입이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리고 얘들아,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쉽게 생겼죠. 근데 또 쓰라면 못 쓸 수도 있거든. 요거 통함기 하자. It's a little town that is actually carrying out a plan. 요거 통함기 가볍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R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메리칸스가 이미 주어라고 봐도 R이기 때문에 이건 말고 위치만 보는데 얘는 어법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법 빼고요. 문장 삽입 아니면 요거 문장 삽입. 다음 가겠습니다. 마지막이지. 마지막이다. 마지막. 자, 이 사람이 누구? 이 사람에 따르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기여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인 미덕 가치를 발달시키고 보여주는 데 있어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패션은요, 아름답고 혁신적이고 유용해요. 우리는 창의성과 패션 선택에 대한 우리의 기호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에 맞게 또는 관심사에 맞는 옷을 입음으로써요, 우리는 자기 자존감도 그리고 그 옷을 입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쁨에 대한 관심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관심과 또 우리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기쁨의 역할을 한다는 걸요. 즉 패션은요 사회적 측면을 제공합니다. 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거 내용은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아예 읽지도 마세요. 이미 뻔히 아는 패션 짱 아닙니까? 첫 번째 문장이 이미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로 나오기도 쉽습니다. 이거 사회적 측면을 제공한다도요 별로 좋아 보이는 빈칸 추론은 아닙니다. 이거 지울 거예요. 지울게요. 빈칸도 없애고요. That is 취향 존중 보여준다 했으면 없이 패션 없습니다. 이건 출시되지 않을 걸로 보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6번입니다. 그쪽 끝. 자, 여기까지 멈추고